끝이 시릴 때쯤이면 바다는 특유의 운치를 자랑하는데요. 겨울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동시에 재미난 이야기들이 넘실대는 바다 마을이 있습니다. 날씨가 참 추워졌어요. 벌써 이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가 되면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울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바닷길, 좋은 공간 이게 참 많죠. 맞습니다. 저는 동구의 대왕항이 참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울산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대왕암, 뭐 설도, 동구 쪽에 일산해수욕장 이런 바닷길 많이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울산에는 북구 쪽에 숨겨진 바다들이 참 많아요. 아름다운 바다. 어떤 곳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그곳을 가려고 하는데 울산의 끝자리에 있는 신명마을 그리고 경주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직영마을. 이 신명과 직영마을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바닷가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바로 오늘 그 이야기, 낭만이 가득한 겨울바다, 이거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네, 함께 가보시죠. 네. 푸른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벗삼아 걷기 좋은 북구 해변인데요. 풍경도 일품, 역사와 문화도 일품인 이곳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울산의 명소입니다. 저희가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가 보이는데 여기는 어떤 마을인가요? 예, 울산의 끝마을. 근데 이것이 바로 경주하고 딱 맞닿아 있거든요. 이쪽은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 저쪽은 경주시 양남면 지경. 이렇게 나뉘는 게 바로 이 길입니다. 이쪽 길이네요. 이건 본래 길이 아니었고 천이었어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신명천이었는데 이게 한 30년 전에 복개가 됐죠. 이 길을 경계로 해서 이쪽과 저쪽이 나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해파랑길 9-10 코스라고 적어놨죠. 여기가 이제 9-10- 길의 시작점. 이곳으로부터 울산의 해파랑길이 끝나고 경주의 길이 시작되는 곳. 신명, 지경 이런 곳은 옛날에는 다 한 동네였어요. 오래 전부터 그냥 같은 그 마을 공동체로 살아왔고 근대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전기도 같이 쓰고 물도 같이 쓰고 다 그랬었는데 이곳이 이제 이렇게 딱 나눠진 거는 1914년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마을을 다 나눴죠. 경주, 울산 이렇게 나눴는데 인위적으로 나누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곳 사람들은 한 마을처럼 지냈습니다. 이 마을이 경치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 그런 곳이에요. 울산과 경주의 경계에 있는 신명마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특히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바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신명마을은 동해안이니까 태양이 팍 들어오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밝은 마을 그런 뜻을 가진 신명마을인데 이 마을에는 굉장히 신비로운 바위가 있어요. 어떤 바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암이라고 하거든요. 구멍이 뚫린 바위, 곰바위라고 하는데 이 구멍 뚫린 바위가 경주하고 이어져 가지고 저 경주 위쪽으로 가면 읍천이라고 있어요. 읍천 쪽에 보면 이제 제바위라는 또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와 연결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곰바위에서 불을 피우면 3km 떨어진 그 경주 읍천 제바위에서 연기가 많았다. 통해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또 일제강점기 때 하도 수탈이 심하니까 이곳에 마을 사람들이 곡식이라든지 폐류라든지 이런 걸 채취해가지고 숨겨가지고 일제가 절대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또 유용하게 쓰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명마을은 예전부터 끝마을이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경치가 좋았어요. 바닷가 쪽에 보면 독특한 바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곳 지형이 형성이 된 게 무려 신생대거든, 신생대. 그러니까 지금 2000만 년 전이라. 그리고 이 동해안에 몇 개 안 되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제당, 그리고 뭐 풍어제 이런 문화들이 이곳에는 남아 있습니다.
신명마을 옆에 바로 붙어있는 직영마을은 행정상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 옛날부터 하나의 마을이었는데요. 그래서 신명마을만큼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그 신명마을에서 한 발짝만 가면 직영마을이잖아요. 그렇죠. 이 직영마을은 또 어떤 마을인가요? 이 지경이라는 마을은 수렴마을과 함께 여러 마을들, 한 4-5개 마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을들도 굉장히 오래됐고 아주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재미있는 사연들이 있을까요? 지경은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구가 동해안으로 들어올 때 저쪽은 보면은 완전히 아무런 은폐물이 없어요. 근데 이쪽 바다로 들어오면은 기암괴석의 여러 가지 갯바위들이 많거든요. 그럼 왜구가 들어올 때 은폐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거잖아. 그럼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수렴 쪽은 이제 물을 생각한다는 마을 이름이라는 유래도 있지만 수영포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수영포는 뭐냐면 이제 군대죠. 경주하고 울산을 가르는 관문선이 저 범서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가지고 이 강동까지 이어졌잖아요. 이 끝나는 지점에 이제 수영포를 둔 거죠. 수영포라는 군대를 둬가지고 왜구가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군사시설을 뒀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고 때문에 임진왜란 때도 이곳에서 왜와의 전투가 있었고 저 흥해부터 포항, 영덕 이쪽에서 모여든 의병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일본군과 해전도 많이 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평화로워 보여도 오래전부터 전쟁터였던 직영마을. 심지어 80년대까지도 긴장감이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뒤에 큰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은 뭔가요, 선생님? 이 비석에 전적비라고 적어놨잖아요. 이 전적비는 이제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다 이 말인데 동해안 바닷가는 현대사에 있어서는 무장공비들이 무수히 또 내려왔어요. 김신조, 네. 청와대 습격 사건, 그 이후에도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사건, 그리고 바로 가까이 위에 있는 울진에서도 또 있었고 1983년에 무장공비들이 울산 쪽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여기 배를 가지고 침투를 했죠. 아니 여기로 침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바닷가 쪽에는 전부 군대가 주둔해 있었어요. 철책선을 치고 있고 철조망이 있고 지금도 보면 가끔씩 남아있죠. 그죠?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군인들이 주둔을 해가지고 북한의 침투를 막았거든요. 1983년 8월 5일 날 무장공비 5명이 침투를 했는데 그걸 우리 초소에 있던 군인이 수류탄을 던지고 사격을 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다 조치를 해버리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비석이 바로 이 전적비입니다. 울산에서 경주까지 쭉 이어진 해변에는 아주 귀한 보물이 있는데요. 2000만 년 전 화산 활동의 흔적으로 만들어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 걸어오면서 바위들을 봤는데 여긴 정말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 바로 뒤에 있는 이 모양들. 네. 아마 태어나서 처음 봤을 걸. 맞아요. 보니까 이 목재를 이렇게 탁탁탁 쌓아서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표현을 참 잘했는데요. 바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상절리라고 해요. 용암으로 된 주상절리가 동해안 쪽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게 울산 여기 화암 주상절리부터 경주 양남 주상절리까지거든요. 네. 근데 양남의 주상절리는 관광지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드라마 때문이에요. 드라마 선등여왕 때 뭐 김유신이 막 주상절리에서 칼 빼들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울산의 화암 주상절리가 훨씬 더 오래됐고 오래전에 발견됐어요. 더 역사가 깊은 곳이네요. 그렇죠. 용암으로 된 화암 주상절리는 용암 주상절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여기가 신생대 3기 지형이거든요. 무려 2000만 년 된 땅이거든요. 용암이 갑자기 물과 부딪히거나 어떤 작용에서 식으면서
기둥 모양, 어떤 목재 모양으로 잘려 있는 게 주상절리인데 위에서 보면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해가지고 꽃바위, 화암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 주상절리가 바로 울산이 내년도에 뭐 한다고요? 지질과 관련된 문화유산 등재를 하거든요. 네. 신청을 하거든. 거기에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주상절리 보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닌데요. 해변 곳곳에 솟아있는 갯바위가 쭉 이어져 또 다른 볼거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심심할 새가 없는데요. 이 마을에 오니까 지형지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수령포 봉표라는 게 발견이 됐거든. 그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 그 아주 그 귀중한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네. 묘를 쓰고 이러거든요. 이 묘를 쓰면 그 묘를 쓰는데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일대의 모든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표식 자리가 있어요. 그게 영경묘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조선조 말에 순조 임금님의 아들이었던 효명세자라고 있었어요. 이 효명세자가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거든. 1800년대 초반인데 그때 너무 어린 나이에 죽으니까 그 효명세자의 무덤을 여기에 썼던 것 같아요. 그럼 효명세자의 무덤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표식이 여기에 남아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그 영험하고 뭔가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가 이 영험한 곳이었으니까 또 어촌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겠네요. 동해안 쪽은 굉장히 유명한 동해안 별신굿이 쭉 이어져 왔던 지역이거든요. 네. 저 위쪽에 그 강릉, 삼척, 동해 이쪽에서부터 부산의 일광까지 풍어제가 쭉 이어져 가지고 이걸 우리 그 무형문화재에서 동해안 별신굿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의 다 사라졌는데 여기 경주의 수렴마을 이쪽에는 풍어제를 매년 축제처럼 열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네요. 예, 여름만 되면 이곳에서 축제처럼 열리는 풍어제가 열리고 있어요. 풍어는 말 그대로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아와 달라는 그런 바람을 담은 제사죠. 이 당산이나 당제 이런 것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쪽엔 순회당도 있고 순회제당도 있고 뭐 여러 제당들이 있어요. 거기에 모시는 할매, 할배 그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에게 많은 음식을 바쳐가지고 우리가 올해 바다에 나가고 많은 고기를 잡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어부들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지내고 있는데요. 잊히고 있는 우리의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할매바위도 있고 막 바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곳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어업 활동에 종사했다. 여기에서 정어리를 비롯해가지고 갈치, 청어 여러 가지 수종들이 가자미 많이 잡혔어요. 또 해조류들 미역이라든지 뭐 전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품질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고 이곳에는 옛날부터 풍요로운 동네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한 20, 30년 전부터 이쪽에 어촌의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빠져나갔죠.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면서 많은 집단 이주가 일어났고 어업 활동도 많이 위축이 됐겠죠. 최근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나요? 양남 해변부터 울산의 저 정자 판지항까지 일대가 완전히 관광 로드가 됐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 일대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는 자연을 즐기고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동해 바다를 쭉 걷고 가네요. 그렇습니다. 한때 번영을 이루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신명마을과 직영마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곧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겁니다. 울산실록의 신명 직영마을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오늘 울산실록에서 밟아본 이 땅은 신명이라는 울산의 오래된 마을,
순회로 이야기되는 직영마을, 이것들이 예전부터 하나의 마을이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해안 쪽에 이어지는 마을들은 그렇게 막 이질적인 마을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야기도 끊임없이 있고 또 주상절리 같은 자연사의 박물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관광 컨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외곽순환도로도 뚫리고 철도도 뚫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울산의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보존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해 바닷길을 쭉 걸어보면서 겨울의 낭만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신명나는 바닷길에서 낭만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